엄마 갔다 올게. 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알았지? Hey, I hope you're doing well. I know it's been a while, but you're still in my head. I wonder if you think about me now and then, like I do right now about you. I wish it didn't have to end, but life is what it is, and I will try to mend. Though I'm kinda hoping that you feel the same as I do right now, right now. Tell me now, 'cause I don't know what I'm supposed to do. 남편은 회사 출근해서 뼈 빠지게 일할 때 마누라는 집에서 놀아요. 인간관계 넓히면서. 저에게 백수 생활을 허락하신 남편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가자.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 러블리 러블리. 꼬마 엄마 간다. 빨리 오세요. 여기서 찍자 꼬마. 저는 너무 춥네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너무 불어요. 어디가 더 예쁘지? 여기가 더 예쁘다 배경이. 엄마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준 새벽달이에요. 저희 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인데 강아지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에서 잠깐 얘기 나눌게요. 블로그를 닫아놓은 상태인데 간혹 안부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고민의 깊이가 꽤 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장문의 질문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엄마예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새 돌이 지나고 나서야 영어 영상물을 조금씩 노출시켜 지금은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영어 DVD 및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세 1월부터 리더스북 On I Can Read 그 시리즈랑 My First 시리즈로 집중 듣기를 하고 있어요. 3-4번 듣고 따라 읽으면 책을 통째로 외워서 읽는 척을 합니다. 워낙에 아웃풋이 없던 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듣고 따라하는 건 잘하는데 텍스트를 안 봐요. 텍스트는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고 몇 번 듣고 외워버리니까 그냥 입으로 말합니다. 영상물에 자막을 넣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물 보는 것에서 읽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 영상물을 보는 단계에서 읽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읽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읽기 독립 때문에 문자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한글도 늦게 떼고 영어 읽기도 너무너무 느려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못 읽는 아이들, 그런 고민을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답변에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면 악보를 보면서 더듬더듬 피아노를 치는 아이도 있고 악보는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외워서 그냥 쳐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읽기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자를 읽고 읽기 독립을 빨리 끝낸 애가 있는 반면 아무리 이제 문자 쪽으로 눈길을 돌리려고 애를 써도 문자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악보를 보면서 그걸 피아노로 쳐내는 능력은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치는 능력을 우리는 독보력이라고 표현해요. 악보를 읽는 능력.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 아이들은 아마 소리에 의존해서 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에 의존해서 쳐도 칠 수 있을 만큼 곡이 짧고 멜로디가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이건 브루크 밀러라 멜로디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체르니나 유아용 교재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1번, 2번, 3번 정도만 들어도 완전히 외워서 그 사운드를 기억해서 피아노를 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아노를 치다가 점점점 실력이 늘어서
이제 곡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차르트나 슈만이나 이제 쇼팽 곡을 치게 된다. 그러면 도저히 그 사운드에 의존해서 사운드를 기억해서 칠 지경이 안 되는 거죠. 악보가 복잡해지고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서 이제 소나티네 치다가 곡을 소나타를 한번 쳐보자 라는 시점이 되면 악보가 어렵기 때문에 독보력이 딸려서 내지는 그 독보력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곡을 쳐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산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를 포기해요. 그래서 피아노를 3년 배웠다, 6년 배웠다 해도 독보력을 갖추지 못해서 유창하게 악보를 읽고 바로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전공자 빼고는. 전공자 중에서도 독보력이 좀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서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서 읽기도 이렇게 굉장히 길고 복잡한 문자를 빠른 속도로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 문해력을 키우는 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신경 써야 할 능력인데요. 피아노 전공생이나 혹은 전공은 하지 않지만 전공생 못지않게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은 이 많은 악보를 읽고 연습하고 수천 번 반복해서 피아노 치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독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글로 시작하죠. 예를 들어 I ride, me too, 나도. I eat, me too. I read, me too. 이런 책은 아이들이 글자를 못 읽어도 방금 고민해서 등장했던 그 아이처럼 사운드만 듣고 그냥 외워버려. 이 책 한 권을 외우는 게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글자를 읽는 것이 더 어렵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쉬운 책을 읽다가 이런 책도, 이런 리더스북도 외우긴 쉬워요. 통째로 외운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I'm special. I can paint a picture. I can ride a bike. I can be a good friend. I can make a snowman. 이걸 집중 듣기로 한 3-4번 하니까 아이가 외워버린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점점 이제 글이 많아지고 글 안에 스토리가 담기게 되면 살짝 과부하가 되죠. 그런데 여전히 귀가 예민한 아이들은 그걸 해내요. 소리만 듣고 외우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챕터북으로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 책 한 권도 통째로 사운드만 듣고 외울 수가 없어요. 이제 읽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샬롯 웹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읽기 능력이 없이 사운드의 힘만 빌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자를 기피하는 아이들, 특히 그런 아이들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엄마가 치밀하게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이렇게 악보를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드라마 주제가만 듣고 바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 귀가 발달된 아이들이죠. 이 질문을 하신 분 아이처럼 영어 그림책 소리를 듣고 텍스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외워서 그냥 말로 해버리는, 그래서 읽는 척을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귀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두 번째 아이가 절대음감 가진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외워버리니까, 소리만 듣고 외워버리니까 천재 같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문자, 도식, 수식, 도형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악보 보기가 힘드니까 피아노 치는 거 도망 다니면서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보면서 책을 읽는 것도 계속해서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그 문자를 읽고 악보를 읽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악보 보는 거 힘들어하고요. 문자 읽는 거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자를 읽게 되고 악보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저희 아이들은 문자가 느리지 않았고 좀 빨리 깬 편이에요. ABCD 알파벳도 어느새 27개월인가요? 다 알더라고요. 소문자 대문자까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워낙에 글을 끄적거리고 쓰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문자를 일찌감치 터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내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즉 소리만 듣고 흉내 내려고 하고 문자에 눈길을 두지 않고 문자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귀가 굉장히 발달한 반면 문자에 약한 아이니까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시간을 좀 더 오래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문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문자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나 놀이 같은 걸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끔 해주시면 그래도 문자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귀가 굉장히 예민하고 문자에 약하기 때문에 영상물만 계속 고집해서 보고 책을 꺼려한 것인지, 아니면 엄마가 워낙에 그림책을 읽어준 양이 DVD를 보여준 양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아이가 문자랑 친해질 시간이 없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건 24개월 이하의 유아를 키우는 엄마라면 영상물 노출을 최대한 절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자 노출을 생각보다 빨리 하셔도 돼요. 물론 엄마가 뭐 두 돌 된 아이한테 문자를 가리키면서 이거 좀 봐봐 하면서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엄마가 항상 손에 그림책을 들고 있고 아이한테 읽어줬다면 그 아이는 그림과 함께 꼬물꼬물 써있는 그 글자에 언젠가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심을 가질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귀로 듣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영상물을 보는 거 얼마나 빠른 화면 전환, 그리고 영상물이 얼마나 화면 전환이 빠르고 화려하고 볼 것이 많아요.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에 대한 노출량을 애기면 애기수록 충분히 확보하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오네요. 여기서 영상 마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꼬미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꼬마, 친구들 온다. 꼬미도 친구랑 같이 놀까? 저기 사랑이도 왔네. 안녕. 오랜만에 본다. 안녕하세요. 꼬마, 너 거기로 갔어? 다 엉켜버렸어. 안녕하세요.